자, 여러분 교과서 126쪽에 지금 열강 이권 침탈 두 번째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아관파천 있죠. 아관파천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겼네. 당연히 여러분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뜯어가려고 혈안이 됩니다. 당시 여러분 제국주의 열강은 야 너네 조선의 왕실 내가 보호해줄게. 그 다음에 당시 그 정도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세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 나라에게 이제 각종 이권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자리를 이동해 있잖아. 그치? 처소로 옮겼잖아. 러시아는 이제 우리나라의 군사, 재정,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광산, 산림 등 각종 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군사 재정이나 그다음에 군사 고문이나 재정 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고 러시아가 이제 이거를 수락을 해서 군사 재정 고문을 이제 우리에게 파견을 한 거지. 그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러시아가 여기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여기 산림 벌채권 이런 이권을 가져간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광 채굴권 가져가거든요. 여기 운산 지역에 금광 채굴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금을 캐는 금광 채굴권 가져가게 되는데 25년간의 독점적 채굴권을 가져갔다고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국 대우를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권 침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자, 한번 볼게요. 저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한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천이죠. 여기 경인선입니다. 경인선. 그 다음에 여기 부산이죠. 경부선입니다. 경원선입니다. 경의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부설권을 가져갔는데 일본이 이 부설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부선은 처음부터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갔으니까는 이 기차를 부설할 수 있는 권리야. 기차를 놓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경의선은 여러분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져갔는데 프랑스가 자본이 부족해서 대한제국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런데 이 대한제국으로부터 일본이 이제 경의선 부설권을 거의 빼서 오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의주 경의선 부설권 그렇지. 경의선 부설권을 여러분 다시 경의선 부설권을 이제 프랑스가 대한제국에게 그리고 이 대한제국이 다시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반환되었던 경의선 부설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경원선 부설권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철도 부설권에 일본이 이렇게 혈안이 되었던 거는 철도는 여러분 당연히 뭐 이동 수단으로서 뭐 먼 거리를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당시 일본은 침략의 도구로서 철도를 부설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경의선 보세요. 한반도뿐만 아니고 여기 대륙까지 진출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철도를 부설하려고 합니다. 부설했어요.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그치 군수 물자를 이동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철도를 부설한 거지요. 자 여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침략과 경제 침탈에 대해서 철도 부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자, 당시 경인선, 그 다음에 여기 경의선, 그 다음에 여기 경부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경의선, 경부선, 경원선까지 여러분 가져갔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교과서 넘기셔가지고 어디 볼 거냐면요. 여기 130쪽 볼게요. 130쪽 볼게요. 대한제국 시기 철도 건설 여러분. 일본이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권을 다 독점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도 부설에 열을 올렸다고 나와 있죠. 당연히 그 핵심은 경부선과 경의선 쭉 이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륙까지 간단 말이야. 대륙 침략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노선을 짰다는 것이고 여기 야마가타 야리모토의 사료를 보시면 부산에서 의주간의 철도 그러니까 경부선과 경의선은 동아시아 대륙을 통하는 큰 길이다 라고 나와 있지.
이거를 봤을 때도 대륙 침략을 염두에 두고 철도 부설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경부 철도 합동이라는 사료를 보시면 여러분 철도 부지를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할 것. 실제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지를 약탈했었고 많은 노동력을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철도 건설 과정은 침략적이었다고 나오죠. 철도가 가는 길, 철로가 깔리는 길의 토지는 약탈되었고 그다음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 당시 한국인들은 이 일본의 철도 부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뭐 철도를 파괴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었는데 철도 파괴를 하려는 이 한국인들을 처형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이런 군유를 만듭니다. 군용철도예요. 군용철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철도를 깔았다는 거야. 군용철도에 관한 군유를 만들어서 이 철도에 위해를 가하는 자나 이거를 은닉하는 자는 뭐에? 사형에 처한다. 이런 규정까지 이제 만들어 놓는 거지. 그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철도 부설권은 이제 일본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러일 전쟁, 항일 의병 운동 탄압에 필요한 군 병력을 이동했다. 이렇게 나오지. 여기 보면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일본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무역을 두고 경쟁을 했는데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패배하게 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대조선 무역을 일본이 독점하게 되었죠. 이제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정과 금융을 어떤 식으로 장악해 나갔는지를 볼 건데 화폐 정리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제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파견되죠. 재정고문으로 메가타,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슨이 파견되는데 바로 이 한국의 재정고문이 되었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맺는 그 해죠. 1905년 을사늑약, 을사의병 화폐 정리 사업. 자, 이거는 뭐냐면 화폐. 지금 우리 대한제국에서 쓰이고 있는 화폐를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지.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백동화라는 돈이 쓰이고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당시 일본의 제일은행에서 발행하는 신화폐로 다 교환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돈을 다 없애버리고 일본의 화폐를 이제 통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일본에도 일본 화폐, 우리나라에도 일본 화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럼 기존의 백동화를 이렇게 신화폐로 교환을 해주냐면 여러분 백동화를 모양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등급을 3개로 나눕니다. 갑, 을, 병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갑종은 이제 모양도 좋고 품질도 좋은 거야. 병종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야, 품질이. 자, 당시에 여러분 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동화 자체가 당시에 여러분 이전 오리 우리 오늘날의 원, 달러, 엔화, 뭐 위안화 하는 것처럼 이전 오리는 화폐 이제 단위여서 화폐 단위. 백동화 자체가 이전 오리의 그 가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갑종은 그대로 이전 오리의 가치 그대로 신화폐로 교환이 됩니다. 그런데 을종은 여러분 4분의 1로 가치가 이제 절하되는 거지. 그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거죠. 4분의 1로 가치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를 들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1,000원의 가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250원으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병종 같은 경우는 아예 교환이 불가합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백동화는 을종 아니면 병종이었어. 그러니까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받겠지. 그죠? 여러분 근데 여기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밑에 백동화의 가치를 갑종은 기존의 2분의 1, 을종은 5분의 1만 인정했다 했어. 말이 다르잖아요. 왜? 갑종은 그대로 인정된 거 아니야? 왜 2분의 1이라고 해? 라고 하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일본 화폐가 있지. 근데 우리 백동화는 기존의 일본 화폐로 교환된 게 아니고 당시 신화폐로 새로운 화폐로 교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화폐랑 신화폐 자체가 일본 화폐와 신화폐 자체가 2대1의 비율을 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우리 신화폐로 교환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지. 그러니까 각종은 그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을종은 4분의 1만. 그 다음에 병종은 교환 불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동화와 구화폐는 제1은행권으로 교환이 되었는데 백동화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많은 상공업자들이 몰락했다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제1은행권이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을 장악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여러 우리나라에서 철도뿐만 아니고 도로, 항만,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인 관리들에게도 월급도 줘야 됐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 대한제국에게 부담시킵니다. 근데 우리 대한제국 돈이 없어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빌려준다고 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 즉,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많은 빚을 지게 돼요. 차관을 도입하게 되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또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차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금융과 재정 장악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뭐 철도를 부설하겠다. 그다음에 전쟁, 특히 러일 전쟁하는 과정에서 군용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많은 토지를 강제적으로 이제 수탈하게 되지. 그다음에 황무지 개간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많은 일본인들을 우리 조선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거는 보안이라는 단체가 이거를 저지시키잖아. 그치? 1904년에. 그리고 보안이라는 단체가 이거를 저지시키고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농광회사가 만들어져요. 농광회사는 우리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황무지를 개간하자 하면서 농광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황무지를 개간하자 하면서 농광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각종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많이 빼앗았죠.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가면 1920년대 가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관련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일본의 토지 약탈을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동척이 일본의 토지 약탈, 일본이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세워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도 제가 따로 패들렛의 문제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폐 정리사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권 침탈 관련해서 패들렛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